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한 지 보름 만에 이제 복귀했지요. 복귀해서 당무 보고 이제 총선 열차에 시동을 다시 걸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가요? 했던 발언을 가지고 또 약간 한동훈 위원장이 반박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지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가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이제 국회에 나오면서는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큰 고생에 비하면 이런 정도는 하찮은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좀 더 강한 결기를 보여줬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은영 소장께서는 저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그 민주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이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인물들이 많아요. DJ 대통령도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이번에 그 암살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그 좀 수사 과정에 의혹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물청소를 너무 빨리 한다든지 그 중요한 증거가 되는 와이셔츠를 폐기물 처리해버리는 건들 등등 해서 전면적인 지금 재수사가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죽지 않는다 이 말이 국민들에게 희망의 말이 되기를 정말 저도 좀 바라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 표현을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를 삼아서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시면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한다 이런 말을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 아니 국민들이? 그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닙니까? 그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에 이재명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재명 대표다운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윤경호 소장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을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 삼을 만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시켜서 하는 질문 아닌가요? 왜 이렇게 안 물어봤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훈이라는 검사 그다음에 장관을 거친 정치인은 하여튼 새치혀로 이루어지는 말로만 모든 걸 다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자기가 하는 말을 대중들이나 또는 자기 지지층들이 뭐 너무 좋아한다 이런 착각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테러, 이 핵심은 저는 그걸 저지른 공무원 출신 그리고 뭐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는 평범했던 60대, 67세의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과격한 생각과 행동까지 하게 됐느냐라는 그 변천 과정에 도대체 누가 영향을 미쳤느냐. 흔히 말하는 정말 극우 얘기만 부르짖고 있는 이런 유튜브를 포함한 미디어 넓게 보면 그 영향이냐 아니면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 지도자를 자임하는 사람들이 상대에 대해서 인정이라고는 일도 안 하고 오로지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멸을 해야 될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그런 언행 때문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반성도 해보고 한번 분석도 해보는 게 중요하지. 헬기를 뭐 불러서 부산에서 왜 서울을 갔느냐 뭐 무슨 소아과 의사들이 나서서 왜 그랬냐고 그걸 뭐 고소 고발을 하지를 않나 또 뭐 어느 야당 의원이 뭐 무슨 검투사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런 본질을 흐리는 거 가지고 알고알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의 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뭔지 그걸 좀 짚어내고요. 그 이후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알고알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저 망상이라는 표현도 저는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 두 발언에 대한 평가 좀 한번 해보시죠, 장성철 소장님.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시면서 첫 일성이 전쟁 같은 정치를 좀 종식시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 말은 본인이 되게 좀 억울하고 지지층과 지지자들 본인의 분노를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음모, 그다음에 여권의 기획 이런 쪽으로 해석하고 반박받을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말씀하시기 전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은 묻히고 이 말만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지지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의견을 뭐 국민들께 알려준다라는 것 외에 어떠한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라는 점 때문에 저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야당 당대표가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피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망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좀 아쉽게 보는 게 이재명 당대표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병문안을 적극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야 전쟁 같은 정치가 종식이 되지 저렇게 말싸움 계속하면요. 총선까지, 총선 이후까지, 다음번 대선까지 여야의 갈등과 분열은 정말 더 극심해질 것 같아서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저는 장성철 소장님 얘기하실 때 참 순진하신 분이구나. 왜요? 순수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 왜요? 많이 해요. 아직도 그런 아니 병문안 가야죠. 어떻게 야당 대표가 쓰러졌는데 병문안 아니 안 병문안을 가요? 가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그걸 항상 생각을 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정치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멘트, 네. 첫 번째 워딩.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하여튼 뭐 바로 왔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가? 그리고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맨 첫 번째가 중대범죄자예요. 네. 초보수자 민주당 개딸 이재명 이거였죠. 그렇게 가요. 지금.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저는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채널에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법으로 죽여도 안 죽는 이재명입니다. 칼로도 죽여도 안 죽는 이재명입니다. 펜으로 죽여도 안 죽는 이재명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전 자신의 메시지를 저는 분명히 전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법으로 죽여도 펜으로 죽여도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였다. 이 이야기 자체는 주체가 한통 속이라는 소리잖아요. 권력과 언론의 유착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우리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습격범과 권력, 언론, 보수 언론 이 지금 합치된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비판의 빌미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우리 장소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이야기했던 정오정치의 종식하고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인 수사의 과정이 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지지자들도 느낄 수는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네. 지금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예. 네. 귀담아 들을 만한 지적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차재원 교수님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법으로도 안 죽는 이재명, 펜으로도 안 죽는 이재명, 이번에는 칼로도 안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좀 더 근사한 오딩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또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했지요. 그 얘기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잣대가 누군가에게는 휘어집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목숨 바쳐 만들어왔던 민주주의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선거는 과연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기회를 더 주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정부 여당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가, 정당하게 행사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꾸었는가, 후퇴시켰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당이 만들어지고 또 막 자꾸 인물 대결 프레임으로 이렇게 치러지면서 이번 총선의 의미가 자칫 퇴색될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을 했는데 장성철 소장님,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 의미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정권 심판이죠. 그렇죠? 과연 지난 한 대략 2년 동안 국정 운영을 잘 했느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했던 것은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과연 그 국민의 기대를 충족을 시켰느냐. 저희가 솔직히 우리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살릴 거라고, 경제 전문가로 뭐 여러 가지 민생 문제를 잘 챙길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잖아요. 외교를 정말 잘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우뚝 서는 그런 나라 만들겠다라고 기대한 건 아니잖아요. 공정하고 상식적인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 최소한의 기대치를 과연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여 동안 이뤄냈느냐. 그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잣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과 메시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걸로 아마 국민들께서 평가할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것은 다 그냥 곁다리예요. 민생 토론에 아무리 뭐 10번 아니라 20번, 30번 해서 각 지역 다니면서 좋은 공약 얘기하셔봤자 뭐예요. 김건희 여사 듣고 오면 어떡할 건데, 이거 한마디에 다 묻히는 거거든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좋은 성과 얻어내기 불가능합니다. 이은영 소장께서는 요즘에 이제 예비 후보 되셔가지고 네. 많은 유권자들 만나고 계실 텐데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비 후보들은 지역 발전이라든지 또 이제 어떻게 뭐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배경에는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는 하나거든요. 내가 아프다고 할 때 국가가 그래도 손을 잡아주고 좀 돌아봐주는 그거를 원하는 건데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다고 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어루만져야 되고, 저는 예전에 그 세월호 때 이주영 그 장관이 수염 다 기르면서 거기 어쨌든 같이 있어 줬던 그 모습,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정부는 거의 자기 부인밖에 생각 안 하는 정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딴 데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아프다는 사람 옆에 있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정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총선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총선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